평화로운 도로 위, 그때 순식간에 차량들을 덮친 트럭 한 대. 사고 직후 현장은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간 듯한데요. 제가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2차선으로 변경을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은 트럭 한 대가 마주오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건데요. 사고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담당 경찰관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반대편 차로를 넘어서 승용차 2대를 먼저 충격을 하거든요. 두 번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오던 세 번째 차량하고 부딪히게 된 사고입니다. 당시 트럭은 전도되고 사고는 사중 충돌로 이어졌는데요. 트럭은 왜 중앙선을 넘은 걸까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점심 식사를 하고 졸음이 온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한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 당시 트럭 블랙박스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으로 돌진하는 트럭. 결국 두 번째 충돌한 차량 운전자는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다른 피해 운전자들 또한 사고의 충격을 평생 트라우마로 안고 가야 합니다. 잠깐의 졸음운전이 부른 참혹한 결과. 실제로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곤증이 몰려드는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운전 도중 졸음이 몰려온다면 잠시 정차하고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무엇이 도로 위의 평화를 깨뜨린 걸까요? 차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가고 있으니까 오지 마라 클락션까지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차로 사거리를 지나가는 부분에서는 황색불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녹색불에 주행 중이었고요.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택시가 출발했을 때는 분명히 적색 신호, 녹색불이 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한 겁니다. 일찍 출발한 것 같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호는 사고가 난 후에야 녹색불로 바뀌었는데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제보자 차량 수리비는 무려 200만 원.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왜 도로에서 예측 출발을 하는 걸까요? 운전자의 조급성입니다. 예측 출발을 할 경우에 신호가 곧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빠르게 달려가는데 빨리 가려고 하는 순간 보는 시야가 확 좁아져 가지고서 뒤에서 오는 차가 발견이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부른 사고였는데요. 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측 출발은 절대 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서 그때 이제 나오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요. 그때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한 대. 1차로로 끼어드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 뒤에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살짝 이제 차머리를 내미는 순간 뒤에 버스가 와서 부딪혔었더라고요. 밀어버려서 그랜저 차량이 인도까지 튕겨나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량과 버스의 추돌 사고. 운전자들과 승객들은 괜찮을까요? SUV 운전자분만 좀 다치신 것 같았어요. 버스 승객은 다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위험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사고 현장을 찾아가 도로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SUV 차량은 건물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상황. 그런데 1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였습니다. SUV 차량은 왜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갔던 걸까요? 도로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차들이 정체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진입을 한 거죠. 2차로나 3차로는 이제 끼어들었어야 되는데 차들이 좀 정체가 되니까 그 사이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입하려던 차로가 정체되어 끼어들 수 없자 버스 전용 차로로 진입한 건데요. 그렇다면 도심 속 버스 전용 차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버스 전용 차로가 1차로에 있는 경우 중앙 버스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운영되는데요. 그래서 절대 승용차가 진입하면 안 되는 차로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제보자. 그런데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트럭. 사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은 가드레일을 타고 전복하고 말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던 이 사고. 당시 제보자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아직도 사고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제보자. 그때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보자와 충돌한 트럭 앞에 속도를 줄이고 있는 화물 트럭이 있었는데요. 이 화물 트럭은 왜 속도를 줄이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여기 저 우측으로 빠져야 되는데 내가 길을 잘못 알고 길을 한 바퀴 우측으로 들어가요. 이쪽 내가 한 바퀴 길을 잘못 들은. 진입로에서 길을 잘못 든 화물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 차로 변경을 한 트럭.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보자는 두피가 10cm 정도 찢어져 아직까지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뒤집어지면서 이게 진짜 꿈만 같구나. 내가 지금 운전을 거의 9년을 했는데 사고가 없었는데 나도 이런 사고를 당하는구나. 진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악몽 같았던 그날, 제보자의 차량은 사고 후 폐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과실 비율은 그쪽에서 7대3 정도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너무 황당했고요. 솔직히 앰뷸런스 실려가면서도 내가 왜 이 사고를 내가 정말 억울했거든요. 이 사고의 과실 비율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럭이 워낙 긴지라 후미가 들어가는 그 진행 방향을 보면은 제보자 차량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이 전방 주심을 충실히 했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보여집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 그때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 한 대, 1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순식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껴드는 차로 인해서 뒤에서 오던 차가 전복이 되면서 한 바퀴 구르면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왔죠. 운전자분이 많이 걱정이 돼서 저도 내려서 가봤더니 운전자분은 의식이 좀 없는 상태였어요. 사고 후 근처에 있던 운전자들이 사고 수습을 도와주었다고 하는데요. 피를 흘리시지는 않았는데 다치신 것이 이제 저희가 외관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구급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추돌한 뒤 한 바퀴 돌고 나서야 멈춘 이 차량.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의식조차 없었다는 운전자. 지금은 괜찮을까요? 수소문 끝에 병원에서 피해 운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뭘 생각할 겨를 그냥 사고 후에 좀 왜 사고가 났을까라는 생각뿐이고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뿐더러 차로의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에 끼어들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제보자.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도 이제 옆차로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빨리 가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자기도 피해자, 뒤에서 자기가 다쳤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7대3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만. 오히려 상대 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 사고의 과실 7대3이 맞는 걸까요? 상대 차량의 경우 그 차선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방해를 준 점, 차선 변경하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완료할 때까지 그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차선 변경하는 차량의 경우 과실이 상당합니다. 제보자는 속도를 좀 더 줄이고 그 안전운전에 좀 더 각별히 유의했다면 이 사고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무과실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9대1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순간부터는 모두를 위해 기본을 지켜 안전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